퇴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여행,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 등 자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설렙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나는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내 삶의 균형과 예기치 않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은퇴 후에 숨겨진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퇴직 후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은퇴 생활. 공무원이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유를 만끽할 것이라 생각한 나였지만 은퇴 후의 삶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자유와 안정을 꿈꾸며 준비했던 나,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겪은 은퇴 후 삶의 충격적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갑작스런 변화와 정체성의 상실. 퇴직 후 내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내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살았던 내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자유로워졌다 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허함과 무기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고 나니 나는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직 후 일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외로움도 더해졌습니다. 2.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삶의 의미는 사라졌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자유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과 책임이 사라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점차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삶의 의미는 돈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예기치 못한 신체적 문제와의 싸움. 경제적 안정도, 시간이 많은 것도 결국 건강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내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점차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큰 질병이 있지는 않았지만 작은 통증이나 피로감이 쌓여가며 점점 더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때 문득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건강을 소홀히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고 나만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야 했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입니다. 은퇴 후 자유로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1. 김 씨의 은퇴 후 삶 과잉 준비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김 씨는 퇴직을 5년 앞두고 철저히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하는데 김 씨는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투자와 보험을 준비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계속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물질적 안정이었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고 일상의 변화가 없어 삶의 질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돈이 많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주말마다 자원봉사나 취미생활을 통해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사례 2 박 씨의 은퇴 후 경제적 고립 마이너스 금전적 준비는 부족했다.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대부분 투자를 통해 위험한 자산에 쏟아붓고 생활비와 건강을 위한 적정 자금 확보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것 이상의 문제로 박 씨는 금전적 문제로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례 3 이 씨의 은퇴 후 외로움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중요성. 이 씨는 퇴직 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여행, 독서, 자기개발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씨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적 연결이 약해짐에 따라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소홀해졌던 이 씨는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이 씨는 이후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사람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은퇴 후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정작 그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 정신적 안정, 그리고 자기 실현입니다.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의 의미를 잃고 외로움과 불안감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준비는 물질적 준비 외에도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챙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내가 겪은 지옥 같은 은퇴 생활. 공무원이 털어놓은 진짜 이야기.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진짜 모습, 준비가 부족하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퇴직 후의 인생을 꿈꿉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죠. 하지만 정작 퇴직 후 그 자유를 만끽해야 할 때 예상하지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퇴직 후 은퇴 생활은 그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점점 더 큰 혼란과 고독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퇴는 그저 일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며 그 문제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모르게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은퇴 후에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가 중요한 이유,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준비할 때 내가 은퇴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은퇴 전에는 경제적 여유를 바라며 퇴직금이나 연금을 준비하지만 은퇴 후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 정도면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전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만큼 모은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살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시일 김 씨는 퇴직 전부터 재정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들로 인해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국 노후 자금을 위해 추가로 자산을 투자하거나 부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죠.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떠나며 자유를 상상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많은 시간이 남게 되면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빠지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들을 해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죠. 내일 출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퇴직 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큰 혼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갑작스러운 자유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고 점차 생활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그만큼 자아를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자신의 존재감과 역할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시 이 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전부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그 자유는 오히려 불안과 외로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은퇴 후 고립되지 않기 위해 퇴직 후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퇴직 후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나가면 그동안 매일 같이 만나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은 곧 우울증이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퇴직 후 처음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조차 바쁜 일상 속에서 나와 자주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자 점차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직장에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심화되었고 결국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모임과 동호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수 있었죠.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삼박 씨는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삶을 보내기로 결심했지만 점차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박 씨는 이웃들과의 대화, 지역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그의 정신 건강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줍니다. 4. 결론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위기에 직면한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만을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며 정신적인 준비와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퇴직 후 경험한 다양한 고충을 통해 은퇴 후에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적 준비는 물론 정신적 준비와 사회적 준비를 균형 있게 갖추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이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유와 경제적 여유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고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정신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안전하게 불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까지 이 믿음 하나로 자산을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맡깁니다. 나름의 전문가에게 맡겼다는 안도감과 함께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 간 갈등, 정신적 스트레스, 심지어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믿었던 자산 관리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자산 관리로 인해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던 3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하려면 사례 1 믿었던 은행의 구조조정 상품. 김철수 씨 60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후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며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구조조정 금융상품에 가입했죠. 안정적입니다, 고객님. 5년 후 이자로 월 200만 원은 나오실 겁니다. 이 말에 안심한 김 씨는 모든 자금을 그 상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해당 은행이 위기를 겪으며 이자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0만 원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매달 들어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김 씨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철수 아빠, 퇴직금은 왜 그렇게 다 맡겨버렸어? 아내의 한숨 섞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훈 안정적이라는 말만 믿고 모든 돈을 한 곳에 묻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보험사의 고수익 보장 믿기. 이영자 씨 58세는 보험 설계사 친구의 추천으로 고수익 연금형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당장 돈이 부족했던 영자 씨는 친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2년 후 보험사의 부실 운영으로 약속했던 수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매달 1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진 영자 씨는 월세 집을 줄이고 소박한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졌죠. 정말로 나를 위한 조언이었을까? 영자 씨는 깊은 회의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교훈 고수익이라는 말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상품의 구조를 철저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 3 증권사의 공격적 투자 전략. 박진호 씨 62세는 퇴직 후 증권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 후엔 이 정도 위험 감수는 하셔야죠. 10% 이상 수익률 보장 가능합니다. 초반 몇 개월은 괜찮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박 씨의 투자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은 돈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박 씨는 은퇴 후의 계획을 전부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소일거리로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박 씨는 늦게나마 보수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나만의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믿고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결국 자신의 자산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분산 투자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은행, 연금,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하세요. 상품 2의 복잡한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조건과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현실적인 기대, 고수익을 보장받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결국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은 안정성, 분산, 그리고 신중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이 곧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나 비참한 말로를 막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말로를 막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돈 잘 맡겼다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겪는 비극의 시작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산 관리와 막연한 믿음은 은퇴 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1. 믿었던 금융사, 알고 보니 내게 적이더라. 금융사와 은퇴자 간의 관계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수익 창출입니다. 즉,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약속하지만 숨겨진 수수료나 낮아지는 금리는 종종 고객의 발목을 잡습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 금융사의 상품을 무조건 믿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되 반드시 독립된 재무 상담가를 통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한 곳에 모든 걸 맡기지 마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맡기거나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 원칙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변동성, 금융사의 부실 운영, 혹은 상품 구조 변화에 따른 손실이 전체 자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자산은 최소한 3가지로 분산하세요. 현금성 자산, 안정적인 연금 상품, 그리고 실물 자산 부동산 등. 비상금을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 두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3. 고수익 믿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상품은 10% 수익 보장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지만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는 수익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익률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은퇴 자산은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고위험 상품은 은퇴 전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은퇴 후 자산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세요. 4.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관리를 맡기기 전에 자신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융사는 고객의 돈을 관리해주는 파트너일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당신의 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실천 방법. 재무 교육 온라인 강의나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배우세요. 자산 점검 최소한 매년 한 번은 전체 자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투명한 관리 가족과 자산 관리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사례로 본 실질적인 대안. 사례 1. 분산 투자로 안정성을 확보한 김영수 씨 65세. 퇴직 후 김영수 씨는 퇴직금을 현금 30%, 연금 상품 40%, 소규모 상가 투자 30%로 나눴습니다. 경제 위기 때에도 상가 임대료가 생활비를 뒷받침했고 연금 상품의 안정성 덕분에 심리적 불안도 없었습니다. 핵심 퇴직금을 분산 투자해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사례 2. 자산 관리를 가족과 함께한 박순자 씨 62세. 박순자 씨는 퇴직 후 아들과 함께 자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결정을 내린 덕분에 위험한 고수익 상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신뢰가 자산 관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핵심 가족과 함께 자산 관리를 논의하고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사례 3. 독립 재무 상담가의 도움을 받은
이정훈 C 58세. 이정훈 씨는 독립된 재무 상담가를 통해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객관적인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결론 은퇴 후 비참한 삶을 막는 마지막 조언. 은퇴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당신의 삶의 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위험을 줄이세요. 객관적 조언, 독립적인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속적인 학습,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리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말로가 아닌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50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 은퇴해도 괜찮을까? 평생을 직장에서 바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동안은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던 노후 준비가 갑자기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개인 책임의 시대로 받아들여왔고 이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거나 자녀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쓰고 노후의 빈곤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하다가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고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앞에 멘붕이 오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다르고 우리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 5060대들이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어떤 시스템과 마인드셋으로 노후를 버텨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은퇴 대비 핵심 키워드 준비는 50대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생 100년 시대를 대비해 50대부터 은퇴 설계 교육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스쿨, 은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업,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교육에서는 단순한 재무 설계뿐 아니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퇴직 이후 수입 지출 분석, 연금 수령 시기 및 구조 이해, 제2의 직업 찾기, 가족 관계 재정립,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활동 계획, 건강관리 및 식습관 개선. 한국처럼 퇴직금 받아서 빚 갚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자라는 단순 플랜이 아닙니다. 일본은 은퇴 후 3040년을 새로운 생의 이막으로 보고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라는 인식. 일본 중장년층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이 수입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퇴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지역 사회 참여, 취미를 통한 활동적 삶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사이트인 실버인재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65세 이상도 가벼운 노동, 경비, 아이 돌봄, 텃밭 관리, 행정 보조 등으로 수익도 얻고 삶의 활력도 유지하게 돕죠. 한국은 아직도 나이 들면 집에서 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은퇴 이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일본식 은퇴 준비. 사례 1. 55세에 라이프 플랜 스쿨 입학한 사토시. 사토시 가명, 전직 은행원은 55세에 은퇴를 5년 앞두고 회사에서 권유한 은퇴 설계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 자신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면 수령액이 연간 40만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수령 시기를 3년 늦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2직업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라는 파트타임을 선택해 주 3일만 일하면서 월 7만엔의 부수입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토시. 사례 이퇴직 후 카페 창업한 부부. 도쿄 외곽의 한 소도시. 미나미 부부는 퇴직 후
3년간 준비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작은 디저트를 만들며 인근 주민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금과 소득을 합쳐 월 25만 엔 정도의 생활비로 충분히 자족 가능한 삶을 살고 있죠. 이들은 은퇴 10년 전부터 지역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며 준비해왔고 퇴직금 일부를 안전하게 투자해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죠. 미나미 부부. 사례 3실버 인재센터 통해 재취업한 68세 남성. 오사카에 사는 마스모토 씨는 65세에 퇴직한 뒤 3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지고 체력도 떨어지자 실버 인재센터를 찾아가 지역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요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2시간, 월 15일 근무하면서 5만 엔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아이들과 인사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큰 활력이 됐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었으면 아마 병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어요. 마스모토 씨. 4. 한국도 배워야 할 일본의 은퇴 문화. 일본이 특별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도 장기 불황, 연금 고갈 우려, 고용 불안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마인드와 시스템에 있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 고령자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플랫폼. 노후에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라는 인식. 한국도 이제는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냐 보다 내가 70세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맺은 말.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은퇴를 공부하고 설계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노후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50대, 60대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의 은퇴 설계를 막연함에서 구체적 플랜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30년이 불안이 아닌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세요. 일본 5060대는 이렇게 은퇴 준비합니다. 한국과 충격적 차이.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일본식 은퇴 대비 시스템 분석. 1. 서론 일본과 한국 은퇴 준비의 구조적 차이.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은퇴 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대응은 매우 다릅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사회 대응 종합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의 은퇴 준비를 사회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에 의존하는 방식이 강하고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를 넘어섰으며 한국도 2025년이면 초고령사 회육 1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지와 자산 기반 확보는 사회적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은퇴 준비 시스템과 사회적 기반. 1. 라이프 플랜 교육의 제도화. 일본 기업과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은퇴 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른바 라이프 플랜 세미나 또는 은퇴 스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의 구조와 수령 전략, 은퇴 후 지출 구조 시뮬레이션, 세제 혜택 및 저축 전략, 건강보험 개요보험 제도 이해, 제2의 커리어 설계 및 경력 전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이는 단순한 재무관리 교육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질 관리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생애설계 과정입니다.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실버 인재센터 고령자 일자리 제공 플랫폼. 1985년 일본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실버 인재센터 실버 휴먼 리소시즈 센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약 1300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보조,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공원 및 시설관리, 원예 가정관리, 경비 및 안내. 이 시스템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유지,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70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기업 연금퇴직금 제도의 유연성. 일본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업연금 DB형, DC형, 개인형 연금 IDCO, 퇴직금 제도 등 다양한 은퇴자산 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IDCO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0대 이상의 가입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IDCO 개인형 확정기여 연금 세액 공제 혜택 연금소득 세율 적용. 기업연금 DCDB형 안정적 자산 축적 기반. 퇴직금 중간정산 유연성 은퇴 전 창업이직에 활용 가능. 3. 일본식 은퇴 전략의 사회적 성과. 일본 내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보면 이러한 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 감소 70세 이후 경제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낮음.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6,569세 노동 참여율이 2023년 기준 약 49%. 고령자 우울증 비율 감소 사회적 역할 유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 자산의 조기 소진 방지 공적사적 연금 분산 구조로 유연한 자산 관리 가능. 4. 한국과의 비교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가? 한국은 아직도 은퇴 준비에 있어 지나치게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전교육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취약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평균 58만원 수준으로 노후 생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기업의 은퇴 설계 교육은 사실상 전무. 고령자 일자리는 대부분 고된 육체 노동 중심. 제2의 직업 설계 지원 인프라 부재. 공적-사적 연금 비중 불균형 사적 연금 활성화 부족. 한국은 아직도 퇴직금 국민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구체적 은퇴 시뮬레이션이나 생애 설계 교육이 부족합니다. 5. 전문가 제언 한국이 배워야 할 일본의 4가지. 은퇴 교육의 체계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중장년 생애 설계 교육을 제도화해야 함.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실버인재센터와 유사한 지역 기반 시스템이 필요함.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세제 지원 확대. IDCO와 같은 개인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필요. 생애 임학 설계의 사회적 인식 확산. 은퇴는 소멸이 아닌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맺은 말. 일본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축적을 넘어 노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애 전략입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를 앞두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적 은퇴 지원 체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책, 기업, 개인 모두가 은퇴 이후 30년을 함께 설계하는 문화를 만들 때 고령 사회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떻게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퇴직금 5억, 단 3년 만에 사라졌다. 62세 은퇴 군인의 충격 고백. 내가 나라에 30년을 바쳤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2세 박모 씨 가명의 한숨 섞인 고백은 마치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처럼 들린다. 군 생활만 30년, 매서운 훈련과 전투 같은 긴장 속에서도 버텨낸 이유는 퇴직 후의 안정된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퇴직금 5억이라는 거금은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지금 폐지를 줍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은퇴 전만 해도 그는 믿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는 종종 큰 돈을 손에 쥐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관리, 심리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박 씨의 사연을 통해 그리고 비슷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진짜 삶의 민낯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 씨는 군인으로 성실히 살아왔기에 퇴직 후에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못해본 것을 하겠다며 소규모 음식점을 창업한 것이다. 주변에서도 군인 출신이면 성실하니까 뭐든 잘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었다. 초기 투자비로만 2억 원이 들어갔고 인테리어와 권리금, 첫 재료비까지 합치니 절반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 그러나 음식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험 없는 창업은 은퇴자들의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달 쓰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직장에 다닐 땐 잘 몰랐지만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져 있었던 것이다. 군 시절 관사에 살며 혜택을 받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엔 칩세,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눈에 보이지 않던 고정비가 매달 300만 원 이상 빠져나갔다. 결국 퇴직금은 생활비와 실패한 사업의 후폭풍으로 단숨에 줄어들었고 3년이 채 안 돼 바닥을 드러냈다. 2. 은퇴 후의 삶,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은퇴 후의 재정 파탄은 결코 박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보인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을 나온 김 씨다. 그는 퇴직금 7억 원을 받자마자 지방 소도시에 건물을 매입했다. 상가 임대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수익은 반토막 났다. 유지비와 대출 이자로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자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여행만 다니던 부부다. 그들은 젊을 때 못 놀았으니 이제 즐기자며 5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매달 40만 500만 원씩 지출하니 5억 원이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줄어든 예금과 늘어난 건강 문제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녀 결혼과 주택 지원으로 돈을 다 쓴 60대 부부다.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해 결혼 자금을 크게 보태주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렸고 자녀 부부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교훈을 말한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무계획하게 쓰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다. 3.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은퇴 자금은 쉽게 무너질까?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이 35년 안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 지출 관리 실패다. 직장 생활 때는 급여가 들어와 생활비를 메꿀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엔 현금 흐름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매달 적자가 발생한다. 둘째, 무리한 투자 창업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창업이다. 경험도 없고 시장 조사도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창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이다. 셋째, 자녀 지원 부담이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양육에 큰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녀는 스스로 살 수 있지만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심리적 준비 부족이다. 은퇴 후 내가 아직 건강하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무시하고 과소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박 씨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퇴직금은 원금 보존이 우선이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창업에 쓰지 말고 생활비로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예금, 채권, 안정형 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활비를 은퇴 전에 맞춰라. 직장 다닐 때부터 은퇴 후 예상 수입연금, 저축, 부업 등에 맞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500만 원 쓰며 살던 가정이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일거리를 마련해 두라. 은퇴 후 갑자기 일을 찾으려면 선택지가 좁다. 퇴직 전에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강의, 자격증 기반 부업을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다. 넷째, 자녀 지원은 선을 긋자.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한다.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자녀 지원인 만큼 미리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5. 마무리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군 생활 때는 전우가 있었는데 은퇴 후엔 혼자였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사람도 떠나더군요. 이 말은 씁쓸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은퇴 후 삶은 돈만이 아니라 관계, 건강, 의미 있는 일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퇴직금 5억이든 10억이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다. 그것을 지키는 계획이 없다면 단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는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자. 퇴직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 자금이라는 것을.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인사이트 실질적 가이드. 앞서 보신 것처럼 은퇴 후 5억,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오래도록 버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지출 관리, 투자, 전략, 소득 보완,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지출 관리 생활비의 착시 효과를 줄여라. 은퇴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고정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0대 부부가 살 경우 평균 생활비가 월 270만 원, 35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경조사비, 자녀 지원이 추가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전 최소 1년간 연금과 예상 퇴직 후 소득만으로 살기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월 220만 원 연금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그 돈으로만 생활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연간 평균 의료비가 1인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라면 최소 연 800만 원 이상을 별도 항목으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투자 전략, 큰돈 한방 투자는 피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퇴직금으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카페나 식당 같은 창업에 몰빵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고위험 투자에 돈을 넣는 겁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원칙은 3가지입니다. 원금 보존형 자산을 최소 60% 이상 유지하세요. 은퇴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잃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예금, 채권형 펀드, 달러 예금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채권, 배당주, 안정형 리츠 REITs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채권에 넣으면 매달 약 33만 원의 이자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예비비 12년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기 침체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소득 보완 일을 포기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놀면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은퇴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3만 원 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도 150만 200만 원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군인이라면 체육관 안전관리, 경비, 방범 관련 일자리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취업이 부담스럽다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강의 자문 글쓰기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23년 전부터 부업이나 파트타임을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은퇴 후 일을 찾으려 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노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생활 습관 돈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 은퇴 후 돈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실패의 절반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공허함에서 옵니다. 은퇴 후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7시간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자기만족도 무너집니다. 작은 취미라도 규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독서, 글쓰기, 운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이 전형적이지만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제작 같은 활동도 노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실질적인 팁. 주 3일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잡으세요. 혼자만의 취미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일수록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자녀 지원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 본인부터 무너뜨립니다. 의료 간병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두 번째 삶의 연료 절대 목돈처럼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30년 쓸 돈을 한 번에 받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 5억이 단 3년 만에 사라진 은퇴 군인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적게 쓰고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벌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라.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